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30대 여자입니다. 욕심 많은 시댁과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자궁암이었는데 완치인 줄 알았다가 결국 재발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외가 쪽은 원래 재산이 많았고 당시 외할머니께서는 어머니에게 주려던 건물을 작년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재혼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사춘기 딸에게 더 큰 혼란을 주고 싶지 않으셨다고요. 저는 외동딸로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맡기는커녕 싫은 소리조차 들어본 적 없습니다. 딸바보인 아버지 덕에 다른 친구들보다 더 예쁨받고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도 저는 아버지랑 여행도 자주 다니고 늘 가깝게 지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동산업을 하시는데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십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넉넉지 못한 시가와 남편의 사정을 고려하여 아버지 소유의 20평대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요. 시가의 경우 퇴직하신 시아버지와 평생 전업주부만 하던 시모가 연금으로 생활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아직 시집가지 않은 남편보다 2살 많은 신우도 있었고요. 원래 아예 재산이 없던 집은 아닌데 시부가 친구 보증을 서면서 한순간에 망해버렸다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도 제가 7 정도 부담하고 남편이 3 정도 부담해서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시모도 아가씨도 저에게 정말 잘 해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억울하게 느끼거나 하지 않았네요. 남편과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험을 앞두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한 번의 재수 끝에 7급 공무원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 부동산업을 이어받을 것 같아서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건물을 받기 전만 해도 오히려 남편과 다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받고 나서부터 남편과 제 관계가 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단 사건의 발단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왜 제가 관리하냐는 시모의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계속해서 부부재산은 공동재산인데 왜 그걸 저 혼자 관리하냐는 거였죠. 제가 이건 공동재산이 아니고 제가 상속받은 제 재산이라고 몇 번을 정중히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으시더라고요. 참고로 건물에서 받는 월세는 한 달에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800 정도 됩니다. 게다가 제 건물 1층에 공실이 났다는 걸 알게 된 아가씨가 자기는 옛날부터 카페를 해보는 게 꿈이었다면서 자기한테 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1년의 시간을 달라더군요. 한마디로 1년은 공짜로 장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거 없이요. 하지만 친정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길 사업을 할 때는 절대로 애매하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우에게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로 아가씨와 얽히기 싫다고 말이죠. 사실 아가씨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저도 본 게 있잖아요. 절대로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늘 저에게 가방이나 지갑 같은 선물을 많이 사주시는 편이었어요. 정작 저는 그런 물건에 크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만약에 친정 어머니가 계셨다면 분명히 이런 걸 사주고 싶으셨을 거라면서요. 그리고 결혼 초에 신우는 저희 집에 괜히 이유도 없이 와서는 빌려달라고 떼를 쓰고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매번 술 마시다 잃어버렸다거나 누가 훔쳐갔다는 핑계로요. 신우하고 그런 물건 한두 개로 날 세우기 싫어서 미운에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괜찮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를 호구로 봤던 건지 이제는 가게까지 내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아가씨를 제가 뭘 믿고 제 돈 투자해서 카페를 만들어주나요. 그런데 이 일을 들은 시모가 노발대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에게 싸가지가 없다면서 아가씨한테 이러는 건 다 제가 남편하고 시댁을 무시해서 그러는 거래요.
시댁 식구들 어려운 줄 모른다면서 이참에 단단히 버릇을 고쳐놔야겠다며 전화로 막말을 시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남편이라는 시청까지 찾아가서 남편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셨나 봐요. 바보 같은 남편이 그 하소연에 넘어가서는 저에게 그냥 이번만 해주면 안 되냐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눈 딱 감고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저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따금씩 저에게 네 시아버지가 집에만 있으니까 좀이 쑤시는가 보다면서 니네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친정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맨날 저희 아버지더러 사돈이 아니고 너네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세요. 아무튼 니네 아버지 사무실에서 뭐 자빌이라도 하게 취직 좀 시켜달라고 하셨어요. 월급은 300 정도면 된다는 말씀과 함께요. 그래서 아마 제가 신우에게 카페를 해도 된다고 하면 분명히 다음에는 시아버지 일자리도 밀어붙이실 분들이었어요. 저한테는 이도 안 들어가니까 시모랑 아가씨가 어지간히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자기 아들을 달달 볶았는지 이제 슬슬 남편도 짜증이 난 눈치더라고요. 급기야 며칠 전에는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서는 저더러 그까짓 건물 하나 있는 걸로 왜 유세를 부리냐며 어림도 없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장사 우습게 보는 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댁 식구들하고 안 보고 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쌍욕을 하며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화도 안 하고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자 한 일주일 만에 들어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이제 집에 저희 친정아버지 못 오시게 하랍니다. 친정아버지 집에도 한 달에 한 번만 가라고 하더라고요. 20분 거리 사시는 친정아버지 혼자 식사하시는 게 마음에 걸려오고 갔던 거고,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남편하고는 한 번 제대로 마주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친정아버지를 걸고 넘어지니 이놈이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지금 사는 이 집도 친정아버지가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맞섰고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시모한테 잘못했다고 시모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사과하랍니다. 다시 한번 싫다고 했더니 얘이는 어디다 팔아먹고 맨날 지 애비밖에 모른다면서 애비애비 거리더라고요. 저더러 엄마 없이 자라서 시모한테 효도하는 법도 모른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을 누가 후벼 파는 것 같아서 짐 싸서 아버지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제가 꺽꺽 울어대니 친정아버지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고 친정아버지는 일단 마음을 추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요. 결혼 전에 쓰던 방에서 마음을 추스리며 내린 결론은 이혼이 답이더라고요. 제가 뭐 한다고 이런 시댁에 돈줄이 되어야 하나 싶어서요. 아침까지 남편한테 친정 집 전화로 제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모한테도 몇 번 왔고요. 집에 가서 마저 짐을 챙겨오고 싶은데 혹시나 시모를 마주칠까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친정 아버지는 고모한테 전화해서 제 이야기를 다 하셨나 봐요. 고모와 사촌 오빠까지 저를 위해 나서주겠다고 했어요. 참고로 고모부는 법률 쪽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걱정할 것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앞으로는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없을 거니까 마음만 강하게 먹으라고요. 점심을 먹고 저와 사촌 오빠는 제가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어락도 바꾸고 남편도 내보내기 위해서요. 저희 아버지 집이니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요. 집안에 간이 아니나 다를까 시모와 아가씨가 거실에 떡하니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 둘을 유령 취급하고 제 집 몇 가지를 챙겨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열쇠하는 분을 불러 도어락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시모랑 아가씨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촌 오빠 옷을 잡아 끌고 저를 때렸습니다. 결국 오빠가 경찰도 부르고 친정 아버지도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고함 지르고 난리 치던 시댁 사람들이 눈치만 살살 보고 조용해지더라고요. 친정 아버지가 당장 네 아들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시면서 눈에 보이는 남자 물건은 다 현관 밖으로 집어 던지시는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집 잘못 간 바보 같은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모와 아가씨는 저더러 독하다 천벌받을 거다라며 악담을 하고 짐을 주워 가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기는 싫어서 아가씨 뒤에 달라들어 잡아뜨렸습니다. 아가씨가 미쳤냐고 저한테 고함을 지르길래 저도 질세라 뺨을 때리면서 거지같이 어디 빌붙을 궁리하지 말고 네 능력으로 인간답게 살라고 했네요. 시모랑 아가씨가 고소한다고 난리치길래 나도 할 거니까 두고 보라고 소리 질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놈한테 다시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받아서 말씨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하라고 했어요.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법대로 하자고요. 그러자 남편 말이 시모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세게 나가라고 해서 자기가 그런 거라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찾아오지도 말고 그러면 당신한테 불리한 증거만 쌓인다고요. 그러자 이제는 문자로 계속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하네요. 지금도 생각하면 다시 손이 덜덜 떨립니다. 정신 차리려고 하루에 세수만 몇십 번은 하는 것 같네요.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알게 된 일이지만 시모랑 아가씨는 남편을 통해 알았었는지 저희 아버지에게 어려운 줄도 모르고 몇 번이고 연락을 했었더라고요. 저를 설득시켜서 그 건물에 카페를 열게 해주라고요. 씨알도 안 먹히니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에게 사업하신다는 분이 융통성도 없고 답답하시다며 가족끼리 이러는 거 나중에 지옥 가실 거라는 저주스러운 말도 서슴지 않으셨더라고요. 남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고 함께 산 세월도 길지 않아서 이혼에 관해선 더 이상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고 고모부가 다시 알려주셔서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한결 편안합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잘 버텨보려고 합니다. 친정 아버지는 원하면 해외에 가서 못다한 공부를 더 해도 좋고 아니면 무식하게 시댁처럼 무턱대고 사업한다 하지 말고 계획하고 배워가며 장사 한번 해보라고도 하시네요. 당분간은 이런 힘든 시간은 있고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보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짧았던 결혼 생활을 마치고 다시 싱글로 돌아온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제는 다 끝난 일이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의 말 같지 않은 장난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된 사연을 적어볼까 합니다. 여대를 다니던 저는 아는 선배 언니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화기애애한 가족 사이에서 자란 저는 남편도 저희 친정아버지처럼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사람을 만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대학교 개그 동아리 출신이었기에 저는 첫 만남부터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남편 역시 참하고 단정한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1년의 뜨거운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형제 중 둘째였어요. 다른 삼형제는 모두 머리가 비상하여 해외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공부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른 형제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제들이 떠난 이후로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고요. 그렇다 보니 남편과 시아버지는 늘 친구처럼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프로포즈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식이었어요. 사실 저도 보통 여자들처럼 로맨틱한 프로포즈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장미꽃하고 풍선 장식 같은 일반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어디서 이상한 걸 듣고 왔는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꾸며놨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좀 골목길이라 밤에는 무섭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종종 걸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남자 2명이 나타나더군요. 정말 순간 난 죽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남자 둘이 저한테 슬슬 다가오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뛰려고 하는데 뛸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이 어디선가 튀어나와서는 그 남자들에게 뭐하는 자식들이냐고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러자
그 남자들이 가자 이러면서 도망을 갔어요. 남편이 저를 구해준 것만 같아서 정말 고맙고 남편이 다시 보였죠.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신부 대기실에 말쑥한 남자 2명이 들어오더니 저희가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라며 킬킬거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에게 남자다움을 보여준답시고 그 친구들에게 부탁해 한마디로 연극을 한 거였어요. 순간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이없기도 하고 짜증도 났지만 당장 식장에 입장해야 되는데 뭐 따질 만한 경황도 없었네요. 남편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장난을 친 건 아니었을 테니 도를 좀 지나친 우리만의 추억 정도로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서 이게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정말 쳐도 되는 장난과 안 되는 장난에 구분이 없으세요. 일단 본인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고 시도하시거든요.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새 잠바를 하나 사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백화점에 간 날이었어요. 한 매장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골라드리고 있는데 점원이 따님이신가 봐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예요라고 대답하려는데 시아버지께서 대뜸 내 둘째 마누라요. 이쁘지? 라며 제 허리를 끌어당기시더라고요. 제가 마른 체형이다 보니까 시아버지에게 쑥 끌려 당겨갔죠. 제가 당황해서 아버님 왜 이러시냐고 하자 우리 마누라가 쑥스러움을 많이 탄다며 낄낄 웃으시더군요. 당황한 점원에게 제가 며느리예요. 며느리라며 시아버지 팔을 뿌리쳤어요. 그러자 점원도 난처한 듯 웃으며 아버님이 장난기가 많으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짜증이 나던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시아버지가 얼마나 제가 예쁘면 그러겠냐면서 알았어. 당신은 내 거니까 우리 아빠한테 손대지 말라고 할게라며 장난처럼 받아넘기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평범한 저녁이었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시아버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다고요. 지금 어디 병원에 있으니까 얼른 오래요. 저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은 하늘에 날벼락인가 싶었어요. 집에서 신고 있던 실내화도 제대로 갈아 신지도 못하고 차키랑 핸드폰만 챙겨서 미친 듯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남편을 찾는데 아무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당장 주저앉을 것 같고 손발이 벌벌 떨리는데 갑자기 남편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어요. 그러더니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내가 이겼으니 5만 원 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까 제가 몇 분 만에 병원에 도착하는지를 놓고서 둘이 내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둘 다 미친 거 아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뭐 이까짓 걸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며 대충 미안하다고 장난이었으니까 너도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아버지가 저한테 5만 원 중 2만 원을 주며 아가 내 덕에 돈 벌었으니 개평 받아가라 하시면서 그 돈으로 나중에 커피라도 사 먹고 진정하라며 낄낄 웃더라고요. 진짜 해도 정도가 있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제가 남편하고 시아버지에게 계속해서 화를 냈지만 그 둘은 제가 화내는 것마저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웃기만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날 밤새 잠도 못 자고 이 사람들이 정상인가 싶고 내가 또라이랑 결혼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난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게 좀 지나친 생각은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밤새 고민 끝에 그래도 매사에 처져 있는 사람들보다는 낫지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참아보기로 했어요. 시아버지께도 전화를 드려 정중하게 저는 그런 장난을 당하면 속상하고 상처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한테는 제발 장난치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시아버지도 알겠다. 너한테는 이제 그만하마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 진짜 더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요새 몸도 안 좋고 적적하다며 잠깐 얼굴 좀 비추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아버님을 모시고 나가 갈비도 사드리고 커피도 마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핸드백에 넣어둔 줄 알았던 핸드폰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카페에 두고 온 것 같아 전화를 했지만 카페에는 제 핸드폰이 없다고 하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식당이랑 카페에 가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와야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자기가 다녀오겠다고 저는 집에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슬슬 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시끄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누가 우리 집 현관문을 부서지게 두들기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 이 시간에 여길 왜 왔냐고 물었죠. 참고로 저희 친정은 저희 집에서 2시간 넘는 거리에 있어요. 친정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왈칵 끌어안고는 다행이라며 엉엉 우시더라고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전에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로 김서방 이 자식 죽여버린다고 그러시고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서 무슨 일이냐고 얘기를 제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저희 남편이더래요. 그러더니 제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응급실에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불이 나게 남편이 오라는 병원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시아버지랑 심각한 얼굴로 저희 부모님께 많이 놀라셨나고 묻더래요. 당연히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일단 저 좀 보자고 어딨냐고 저를 찾으셨고요. 그런데 자꾸 말을 돌리고 저를 안 보여주니까 너무 이상하더래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미 저희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지나친 장난을 자주 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도 설마 같은 자식 가진 부모로서 그런 거짓말을 하겠냐 싶었는데 그 순간 웃음을 못 참는 저희 남편을 보고는 속았다는 걸 눈치채셨다고 해요. 친정 아버지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너 이 자식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우리 딸 어딨냐고 하자 놀란 남편이 이것부터 놔주시면 바로 말씀드린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있다면서 두 분이 따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궁금해서 해봤다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더랍니다. 친정 아버지 입장에서 차마 사돈을 때려 눕힐 수도 없고 넌 이따 보자라는 심정으로 자리를 뜨셨대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고 제가 괜찮은지는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저희 집으로 바로 달려오셨다고요. 우는 친정어머니와 분노하는 친정아버지를 보고 있으니 제가 보통 미친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친정부모님은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셋을 보더니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고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아시는 눈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실 결혼 생활 내내 저에게 그래도 잘해주셨거든요. 시아버지나 남편이 지나친 장난을 할 때면 늘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사과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탓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시아버지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저희를 보고 실실 웃고 남편은 저에게 괜히 말을 걸고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그런 장난을 치는 거냐고 따져 물으셨어요. 저도 이제 저한테 그런 장난 치지 않기로 하시지 않으셨냐고 약속하셔놓고 왜 또 그러시냐고 따졌고요. 그러자 시아버지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안 한다고 했지 다른 사람한테 안 한다고 했냐고요. 그러면서 나는 너가 재밌는 앤 줄 알고 며느리로 들이길 허락했는데 이건 뭐 애교도 없고 유머도 없고 건조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다면서 아주 재미가 없다고 그러시더군요. 결국 듣다 못한 저희 친정아버지가 시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참고로 저희 친정아버지는 취미가 권투십니다. 시아버지는 턱을 부여잡고 쓰러져서는 나중내를 연발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한 대 더 치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나타나 그래도 남편이라고 시아버지를 감싸더니 장애가 있다고 이해 좀 해달라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라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정신과에 데려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연극성 장애인지 뭔지 그렇게 사람들 관심 끄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래요. 제가 설마 남편도 그런 거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대답은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더군요. 그러면서 옆에서 잘 챙겨주고 받아주면 얼마든지 괜찮아질 수 있다면서 제발 잘 부탁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장애고 나발이고 더는 이런 집구석하고 사돈 못 맺는다고 애들 이혼시킨다고 고함을 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마음 독하게 먹으라고 하셨고요. 남편과 좋은 추억도 많기에 이혼을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저와 헤어지고 일단 치료부터 받으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거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동아리 동기들에게 들으니
남편과 시아버지는 결국 나란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정적인 이유는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쳐서 시어머니가 결국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지셨거든요. 미국에 살던 남편의 형제들이 한국에 들어와 두 사람을 입원시키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제발 그 둘이 잘 치료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진심을 나누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다 돼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 껌딱지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친정 어머니랑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저희 시어머니 되실 분과도 저와 엄마의 관계처럼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싶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고향은 대전이에요. 하지만 서울로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고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과는 줄곧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부모님과 최소한 전화 한 통씩은 했어요. 어제도 통화했는데 오늘 하루도 또 할 이야기가 많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는 동안 저에게는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남자친구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에요. 회사에서 선배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와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시댁에도 자주 오가고 하던데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저는 그게 시모가 다 저를 배려해서 그런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앉혀놓고 말하길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에게는 딸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며느리 도리를 잘하고 남편을 잘 섬기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한테 당부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니 바로 저거였네요. 처음에 저는 솔직히 시모가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요. 라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정말 정색을 하면서 요즘 TV에서 딸 같은 며느리 어쩌고 하는데 난 내 며느리가 나한테 그렇게 기어오르는 게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얼마나 분위기가 싸해지고 전도 거기서 얼마나 무안하던지요. 옆에서 다 듣고 보던 남편이 엄마 왜 그래라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저는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그렇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시모의 말을 곱씹어보고 그래, 내가 생각하는 며느리 도리만 잘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며느리 도리라는 건 시어머니께 알리거나 상의할 게 있으면 제때 연락을 드리고 생일이나 명절 잊지 않고 잘 챙기는 정도였어요. 며느리 도리만 잘해도 언젠간 내 진심을 알아주시지 않을까라는 미련한 기대도 놓지 못하고 있었고요. 사실 제가 어디 가서 미움받은 적은 없었는데 시모가 먼저 저렇게 선을 그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던 것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서 시댁에 간 적이 있는데 시모가 썩은 배를 잔뜩 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다 뭐냐고 여쭙고 시모는 명절에 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신우 좀 나눠주고 했는데도 다 못 먹었더니 이렇게 상해버렸다고 하시더군요. 시댁이랑 저희 집은 참고로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이렇게 버리실 거면 저희한테도 좀 가져가라고 전화 한 통만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저에게는 냉랭한 시모였지만 본인 자녀들과의 관계는 저와 친정어머니의 관계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신우는 차로 1시간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친정에 자주 오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연락은 매일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저와 동갑으로 아직 미혼이고 현재 유치원 방과 후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4시간 정도만 하는 일이라 체력적으로 크게 힘들지 않다고 했고요. 다만 머리가 넉넉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작은 클레이 아트 공방을 차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 상가에 적당한 매물이 있었기에 과감하게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상황을 설명드리니 시모는 여전히 남편 잘 챙기고 며느리 도리만 소홀하지 않으면 네가 뭘 하건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저에게 그러면 자기는 이제 퇴근하고 나서 와이프가 차려주는 따끈한 밥상을 매일매일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나 지금 놀려는 거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고. 나도 남편이 차려주는 따끈한 저녁 밥상 좀 받아보고 싶다고 하니까 입을 대빨 내밀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지지 않고 저녁은 돌아가면서 시간 되는 사람이 하자고 버텼습니다. 결국은 제 말대로 하기로 했고요. 물론 시모한테 크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시모가 분명히 뭐라고 할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을 잘 챙기라는 건 남편 굶기지 말고 며느리 도리를 잘 하라는 건 회사 다닐 때처럼 용돈이나 생활비는 제때 잘 보내라는 거였죠. 물론 남편 수입이 저보다 많았고 그 부분은 남편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상하거나 할 일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행히 공방은 입소문이 나면서 그럭저럭 회사 생활 때와 비슷한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저도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시모가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시장에 가려고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 계단으로 가신 게 화근이었지요. 반질반질하게 물 청소된 계단을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도 해야 하고 입원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소 2달은 넘게 병원 신세를 지어야 한다고요. 사실 시부는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시모가 남편과 신우를 키웠어요. 그렇다 보니 시모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굉장히 극진합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하고 신우한테 고생이 많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 둘이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 생활이 시작되니 시모가 저에게 병수발을 들라고 하네요. 그동안 딸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몇 번이고 칼같이 선을 그으시던 분이 저에게 툭하면 전화를 해서는 왜 안 오냐고 물으세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신우는 너무 멀리 살고 네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니 제일 움직이기 편한 네가 오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 역시 하는 일이 있으니까 안 된다 하고 간병인을 쓰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 엄마를 남한테 맡길 수는 없다면서 저더러 공방은 잠깐 문 닫고 시모 간병을 해달라고 보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제가 벌어 생활비랑 다 책임질 테니 당신이 쉬면서 시모 병간호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이 그러면 저한테 정말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섭섭하다면서 투덜거리더니 병수발 같은 건 며느리가 하는 거랍니다. 시모도 같은 여자가 도와주면 편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솔직히 저 혼자 처음부터 착각해놓고 서운해하는 걸 수도 있지만 단 한 번도 시모한테 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남보다 못한 사이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저더러 간병을 하라니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 신우 그리고 시모 너나 할 것 없이 간병인도 싫다. 휴직도 못한다.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저더러 너는 따로 휴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혼자 일하니까 퇴근 시간 조절도 할 수 있지 않냐면서 왜 이렇게 매정하냐고 묻더라고요. 저더러 이기적이고 정없는 사람이라고 저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제가 왜 이렇게 글러먹은 사람하고 결혼한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처음으로 공방문을 2시간 일찍 닫고 집에 와 남편 짐 싸서 문 앞에 던져놓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결혼할 때 집은 제가 살던 전세집에 남편은 냉장고랑 텔레비전만 들고 왔어요. 그런데 막상 이혼하자고 제가 나서자 남편이 이런 이유로는 이혼을 못 해준다고 난리를 쳤어요. 병간호에 대해 남편이 말하길 시모가 옆병상 며느리가 시모한테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요즘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어서 부러워하셨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저한테 공방문을 닫게 하고 병원에만 있게 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요. 제가 너무 단호하게 싫다고 해서 제 고집도 꺾어보고 싶고 말이라도 그래 내가 병수발 들게 하면 자기가 됐다고 하고 시모께는 며느리가 어머니 모시고 싶다 하는데
자기가 못하게 할 참이었다고요. 저 같은 호구를 놓치는 게 아쉬웠는지 남편은 갑자기 미친 듯이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궤변을 더 이상 들어주기도 싫었고요. 저는 그저 남편에게 심호간병 잘하고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인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럼 자기 어머니는 어떡하냐고 거의 오열에 가까운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저더러 심호가 안쓰럽고 애틋하지도 않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심호가 우리 친정어머니도 아닌데 내가 왜 애틋함을 느끼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였다면 공방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 옆에만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시어머니께 딸 같은 며느리가 되겠다 다짐했을 때 선을 긋지 않고 제 마음을 있는 대로 받아주셨으면 며느리의 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시어머니께 친딸 같은 존재가 돼요. 저도 두 발 뻗고 나서서 병수발을 들어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딸 같은 며느리도 아니고 일개 며느리일 뿐이었잖아요. 그런 저에게 이제 와서 염치 없이 왜 병수발을 들라고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시목계 자식 두 분한테 자식 도리를 잘 지키라고 가르쳐 주시라고 한마디 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신우도 이 상황에 분개했지만 그 좋아하는 자식들 냅두고 저한테 수발을 들라고 하는 상황이 억지인 건 자기들도 알고 있는지 이혼을 선언한 제 앞에 아무 말도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공방도 계속해서 잘 되고 있고요. 제가 수발을 들지 않았다면 앞다투어 시어머니 돌볼 거라고 생각했던 두 여자들은 결국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제가 애초에 제안한 대로 간병인을 구했더라고요. 본인들이 하기 싫고 또 시키자니 눈치 보이는 일들은 왜 다 며느리에게 떠넘기는 걸까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곁을 내어주셨다면 저라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애초에 며느리가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한 게 저의 욕심이었을까요? 그 집구석을 탈출하게 된 건 축하받을 일이지만 아직도 가슴속 한켠에는 제가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한들 정말 제가 그들에게 외부인이 아닌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을런지 참 많은 생각이 오고 가네요. 밤 공기가 아직 싸늘한데 기분이 괜히 싱숭생숭해져서 사연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한 결혼이었던 만큼 같이 이 남자랑 죽을 때까지 함께이고 싶었는데 시아버지와 싸우고 결국 이혼했어요. 저는 지방에서 구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독하게 마음먹고 1년 공부해서 되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배를 타는 뱃사람입니다. 항해사라는 직업은 들어만 봤지 잘 알지는 못해서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건 서로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생기고 알았어요. 2년의 연애를 했지만 남편이 보통 8개월에 한 번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보낸 시간이 많지는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가 보여준 인내심과 믿음에 반했다며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절대 어렵게 하지 않을 거라면서요.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부부가 붙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으면 서로 안 좋다고 달가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선상에서도 저희 부모님께 자주 영상통화도 드리고 카톡도 하면서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남편의 성의와 정성에 감동하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당시 남편이 벌어서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을 하면 아내인 저에게 경제권을 넘길 거라고 하니 제가 자기들 돈을 훔쳐가는 기분이었나 봐요. 게다가 남편에게는 결혼하지 못한 손위신우가 있었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에 굉장히 불편해했대요.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시댁에서 엄청나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와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 결국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이룬 결혼인 만큼 끝까지 보란듯이 지켜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지금도 마음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늘 배를 타고 해외를 도는 남편을 위해 신혼여행은 해외로 가지 않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3주 만에 남편은 다시 배를 타러 떠났고 8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만나자마자 제 첫 질문은 부모님께 전화드렸냐는 거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시부모님은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려도 언제 전화하는지 벼르고 있었다거나 부하가 났다거나 전화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비꼬시는 게 특기시거든요. 사실 남편이랑 같이 있어도 시댁에 전화드리기가 며느리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닌데 남편과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떨어져 있다 보니 전화를 자주 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렸는데 그걸로 시모에게 엄청 야단을 맞았어요. 그 이후로는 그래도 2, 3일에 한 번은 드리려고 늘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도 한 번도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아무튼 얼마 전 사건이 있었어요. 비 내리던 토요일 오전 시부모님이 저희 사는 지역에 있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가셨어요. 남편이 직접 모시고 오고 데려다 드리고 점심도 같이 했대요. 그런데 며느리인 제가 전화 한 통을 안 했다고 시모가 화가 많이 나셨던가 봐요. 저는 그때 미국에서 사는 친구가 오랜만에 귀국을 한 기념으로 둘이 1박 여행을 간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잘 아는 친구고 남편도 흔쾌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한의원에 오시는 건 미리 예정되어 있던 일이 아니라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모처럼 친구와 놀러간 저에게 전화 좀 하라고 하기가 그랬는지 자기 선에서 대충 수습을 했나 보더군요. 아무튼 시모가 신우에게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신우가 주말인데 부모님한테 하루 주무시고 가라고도 안 하고 그냥 보냈다고 따지려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에게 전화를 했던 거죠. 제가 안녕하세요 형님 이라고 전화를 받자마자 안녕 같은 소리 하네. 난 안녕하지 못하고 네 남편 전화 안 받는데 너님은 대체 어디세요? 라고 빈정대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네, 저 지금 바뀐데 라고 말을 하자 바뀐 데는 반말이고요. 말 끊어먹지 말고 똑바로 하세요라며 저를 다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내가 너님 남편하고 통화를 해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런데요. 그러면서 언제 집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냐고 따지듯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이 있어서 내일이나 돼야 들어간다고 말했죠. 그러자 너님 남편은 너님 산책 갔다던데 또 다른 소리를 하네. 아주 웃기는 애들이야. 라며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1분도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좋은 소리 못 들을 걸 알았기에 내라고 조용히 대답하자 아이고 내가 네 시누에게 앞뒤 사정을 다 전달받았다며 내가 가슴이 콱 막힌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나는 네 부모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뭐하는 사람들인지 참말로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하는 건 네 아버지를 닮았냐 아님 어머니를 닮은 거냐 그러시면서요. 부모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니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조근조근하게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부모님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마자 시아버지는 바로 저를 제 이름 대신 입에 담기도 힘든 욕으로 바꿔 부르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디서 그렇게 말대답을 따박따박 하냐며 그것도 네 부모한테 배워먹었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오랜만에 온 남편을 놔두고 여행을 가냐며 남편이 가라고 네 등을 떠밀어도 안 간다고 버텼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제 대가리에 머리 대신 똥이 들어있으니 생각이란 걸 똑바로 하질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아주 얼굴은 쳐들고 네가 뭐 그렇게 잘났냐고 혼자 생난일을 치시다 전화를 끊으셨어요. 정신이 쏙 빠져있는데 이번에는 남편한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원래 욱하는 성질 있는 것 너도 알지 않냐면서 자기가 수습한다고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어머니한테 이 이야기를 전하니 친정 어머니도 어른들이 원래 잘 안 바뀐다고 그냥 가서 듣고 있다가 죄송하다 노력하겠다 하고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억울했지만
친정 어머니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여행해서 돌아오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도착하니 대뜸 시아버지가 그래 네가 여행을 남자랑 갔는지 여자랑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이게 네 친정에서 너를 똑바로 못 가르친 탓이라며 시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을 따끔하게 혼내야겠다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듣고 있기가 너무 거북하고 화도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신우가 저를 싫어해도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게 맞다면서 윗사람 섬길 줄도 모른다고도 하고 한마디 대꾸라도 하려다 친정 어머니가 그냥 듣고만 있으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참을 인자 몇 번을 가슴에 새기며 노력하겠다고 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치고 잘하는 사람 본 적 없다고 그냥 그런 말뿐인 말 하지도 말라 하시더군요. 그래도 그나마 남편이 저 대신해서 그게 아니고 라며 해명이라도 할라 하니 시어머니는 어디서 빨래방망이 같은 걸 들고 와서는 남편을 패려고 하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도 아니라면서 내가 이 세상 뜨고 싶었다는 소리나 하시고요. 그러더니 대뜸 돈 관리는 누가 하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하고 있다니까 공무원 나부랭이가 그렇게 큰 돈 벌어나 받냐면서 네가 뭔 재주로 관리를 하냐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좀 해보라는 식으로 눈치를 줬지만 결국 자기 부모님이라 그런지 강하게 못 나가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니 나는 평생 이 언어폭력을 견디며 살아야 할 수도 있겠다 라는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남편마저 저를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더는 버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저 싸가지 없는 게 어른 말 안 끝난 거 안 보이냐고 고함을 치시더군요. 제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저희 부모님을 욕하고 저를 비난하시냐고 저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하니 그냥 이 잘난 아들 돌려드리겠다고 데려가시라고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 아직 남남이니까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께 아버님부터 따님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삿대질을 해대며 저도 악을 썼습니다. 나이값도 못하고 저렇게 이기적이니까 저 나이 먹도록 시집도 못 가고 사람 구실도 못한다고요. 그래도 저는 손윗사람이기에 인격적으로 대해드리고 존중해드리려고 노력했다고요. 그러자 어디 어른한테 삿대질이나 하냐며 한 대 칠 기세로 손을 올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시아버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도 아버님 한 대 칠 수 있지만 참는 거라고 적당히 하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한 대 쳐라 하면서 아이고를 연발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만 더 우리 부모님 욕하면 나도 당신들 가만 안 둘 거라고 당신 자식들이나 잘 키우라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널 믿고 사느니 내가 차라리 걔를 키우겠다고 꺼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신혼집으로 돌아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어차피 신혼집도 못 구한 상태라 저희 친정 어머니가 월세 주시던 빌라에서 일단 살고 있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쫓아와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일단 문 좀 열고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너를 믿고 의지할 수도 없고 너네 부모 상대하기도 싫다고 그만하자고 얘기했고요. 그 후에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해서 있던 모든 일을 말씀드렸어요. 한숨만 내쉬던 친정 아버지께서 저더러 그래도 잘했다고 속 시원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남편이란 자식이 와서는 자기가 일단 시부모님께 제가 반성하고 있고 와서 빌고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길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시던 친정아버지가 이 자식이라며 현관을 열고는 너 이 자식 팔다리 아주 다 부러뜨려버린다고 우리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장인어른을 여기서 볼 줄은 몰랐는지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가더라고요. 결국 남편과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시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였고 저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탓이었죠. 남편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저 혼자 외로웠던 것도 알고 자기 부모님이 별난 것도 안다면서 그동안 모은 돈은 위자료라 생각하고 저 덜어 다 가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적금 얼마와 남편이 채워넣은 가전제품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벌이 좋은 남편도 있었으니 내 인생은 앞으로 평범하면서도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변수가 생길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물 흐르듯 살다 보면 또 좋은 일들이 생기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